이렇게 삼성전자 앞에 닥친 파업 위기, 운명의 한 주가 될 이번 주를 해외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의 경우 삼성전자 파업이 자국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노골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혜란 기자입니다. 한국발 파업 리스크에 대만 언론들은 연일 삼성전자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如果罢工扰乱三星晶片生产，直接和间接损失可能高达100兆韩元。 TVBS는 삼성 생산 라인이 멈추면 자체 메모리 생산 능력을 가진 대만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체 공급처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만 최대 디램 업체인 나냐 테크놀로지를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AI GPU ASIC 及高速记忆体需求激增，科技界齐聚台湾，也凸显台湾在全球供应链的重要性。 실제 파업 우려에 나냐 테크놀로지 주가는 6% 넘게 급등했고 대만 종합주가지수 역시 장중 한때 42,4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那台湾的部分呢，靠内资自己又买上去了嘛？我们知道台湾已经超越中国了嘛，基本上成为新兴市场最大的权重。那韩国也后来跟上。 중국 최대 디램 업체 창신 메모리 역시 최신 DDR5 출하량을 급격히 늘리며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른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례없는 반도체 총파업 위기에 몰린 사이 대만 언론들은 최대 경쟁사인 TSMC가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장우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의 한 경제방송, 삼성 사상 최대 파업,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반사 이익이란 제목이 눈에 띕니다. 韩国大罢工，我第一个想说，主台积电，如果你没有的话，你是不是让台积电更稳坐霸主的地位？ 또 다른 매체에선 주문 이동 가능성까지 거론합니다. 총파업이 고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합니다. 대만 매체들이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단순 추산 하루 1조 원,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거라 전망합니다. 다시 재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30조 정도까지는 갈 것이라고 예측을. 미국 투자은행 JP모건도 인건비 증가와 생산 손실 등을 감안하면 최대 43조 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 협력사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단체는 법원의 파업 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에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했었죠. 하지만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과거 이재용 회장이 노조 관련 발언을 했었죠. 자, 어제 있었던 노조와 두 목소리 함께 들어보죠. 투쟁!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하루 약 1조, 그리고 최소 20조에서 30조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서 회장님이 직접 밖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임지훈 변호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지금 노조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가장 핵심이 성과급 40조 원. 이 계산법은 영업이익의 15%를 달라. 이 요구예요. 근데 보니까 2025년 주주배당금이 400만 명의 주주한테 11조 원 정도 갔었고 연구개발, R&D 투자액이 37조니까 그보다 크다 이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적어도 15% 정도는 추가로 근로자들을 함께 이 일한 근로자들에게 배분해달라라는 것이 노사 측, 이 노조 측 주장의 핵심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요. 현재는 내가 아무리 회사가 잘 돼도 받을 수 있는 그 상한이 연봉의 몇 퍼센트 이렇게 그 상한선이 있었는데 예. 그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만약 사측에서 제대로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라는 주장까지 덧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호황 사이클과 맞물려서 삼성전자 연일 주가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막대한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이것이 정말로 쟁의 행위로 이어진다면 반도체 설비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또 걱정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측에서 회사 측에서 아예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삼성에서 보니까 한 30조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달라는 게 삼성전자 노조 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게 현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꽤 많은 성과급을 준다 보니까 뭐 한 사람당 10억 원이 넘을 것이다 내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러다가 다 하이닉스로 사람들 건너간다. 노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노조 측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 SK 하이닉스에서는요, 얼마 전에 일단 막대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원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밝힌과 동시에 그 상한, 이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우리 역시도 이 상한을 폐지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있는 그 액수가 하이닉스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규모 이직 사태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양측이 좀 협상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물론 직원들의 도움이 컸겠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의 성과가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 성과를 이어가려면 양측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좀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아까 노조위원장의 초기업 노조위원장의 주장을 보면 진정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좀 나와서 협상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오너가 나와서 협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다 담당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사관계 담당하는 임원들이 있고 그다음 그 위에 부사장, 사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무작정 이재용 회장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이게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좋으면 그 과실을 구성원들과 직원들과 쉐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요. 그다음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경영진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영진이 여기에다가 판단을 해서 그게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그게 실패하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도요타 빼고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핸드폰 했을 때 뭐 노키아 이런 회사 순식간에 망했고요. 반도체도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삼성전자 직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위화감을 주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측에서 삼성전자 측에서 1인당 주겠다라고 하는 돈이 3억 8천만 원 이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연봉 3억 8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망가뜨리겠다. 뭐 하루에 1조씩 손해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요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투자할 땐 투자를 해야 되고 참을 땐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과실이 나면 그걸 같이 쉐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 사실 보니까 하이닉스로 시작된 이 성과급 논쟁이 뭐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 화폐로 줘라. 뭐 이런 SNS 글이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막대한 영업 이익을 얻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만요. 사실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국민들도 함께 좀 그 과실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일정 비율 이상의 추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 어떻냐라는
있다라는 주장이 새로 등장을 한 겁니다. 몇 억을 지역 화폐로 주면 전통시장 가서 참 쓰기가 몇십 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민들이 어쨌든 함께 이룬 성과인데 이것을 직원 일부에게만 돌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또 부동산으로 흘러간다거나 성과급 받아서 집 사버리면 또 부동산값 올라간다. 그렇죠. 결국 모두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인데 또 새롭게 요즘 이런 풍조가 있다고 해요. 예전에 의대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만을 또 꿈으로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또 이런 큰 기업들이 다른 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 배분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현삼 원장 보시기에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 또 이재명 정부도 노동자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성과급 논란 어떻게 정부는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근로자의 역할도 충분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앞서 경영진이 판단하든가 그런 부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진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역할이라고 하겠죠. 근로자들이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삼성노조가 지금 40조 원 정도의 그런 성과급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30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향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수용하고 있거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인 것이고요. 삼성 사측과 노조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접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노사 협상이 잘 진행돼야겠습니다.